때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여성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 역사들을 공부하고 관심 있게 탐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용기 있는 여성 인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희호 여사님이 제 롤모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기사 통해서 그때 세상에서 그렇게 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게 훨씬 더 친숙한 약간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이희호는 일본 제국주의치하에 조국돼서 1922년 9월 21일 서울 수성동 외가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당시 남자아이들에게만 붙이던 돌림자를 넣어 그의 이름을 희호라 지을 만큼 당시로서는 드물게 남녀차별이 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편이었다. 교육열이 뜨거웠던 그의 어머니는 여자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늘 가르쳤다. 독일어 중성관사 다스, 그의 별명이었을 정도로 그는 행동에 기대가 넘쳤다. 이화여고 시절 솔선수범하고 겸허한 데다 우스갯소리도 잘해 급장으로 뽑힐 만큼 활달한 성격의 학생이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문학과에 진학한 이희호는 은사인 소설가 피천득 선생, 김갑순 선생, 신인회의 강원용 목사, 후배 김남조 시인 등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미 대학생 때부터 사회운동, 인권운동,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신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민족청년단의 여성 간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도 그런 정치 활동하는데 주저하는 상황인데 여성으로서 가장 앞서서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희호는 1950년대 부산 피난 시절 여성인권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여성들은 가부장제 아래 짓물며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게 당시 현실이었다. 휴전협정 이후 그는 YWCA 초대 총무가 되어 여성인권운동을 지속했다. 양성평등운동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YWC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보면 여성이 약자니까 그 약자들을 보듬어 안고 가는 삶, 그 이희호 여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2년) 김대중과의 결혼 후 민주화 투사로서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직접 찬조 연설에 나선 그는 "여러분,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만약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민주화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보였다. 내란 사건이 바로 그때다 유신 후니까 3.1 구구운동이죠. 유신 철폐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운동이죠. 그것이 바로 내란 음모로 칩을 해서 결국은 진주교도소에 소용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희호 여사께서 거의 매일 진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차분하고 정돈된 태도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김대중이 1980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김대중과 이희호가 깨알같이 나눈 옥중서신에도 잘 나타났다. 그 옥중서신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그 인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많은 교양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섰던 인권운동가이자 이웃의 친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통일운동가이기도 했다. 2002년 UN 아동특별총회의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그는 여성 최초로 한 UN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결식 아동에 대해 지구촌이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인상 깊었던 말은 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으면서 동시에 이유 여사님께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여사의 정신은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사랑의 정신을 베풀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노력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는 문단의 아픔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이 통일을 향한 염원을 드러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화해를 역설하기도 했다. 정말 그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반의 대표적인 표현일 겁니다. 아마 형사들한테도 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한 사람. 그런데 속은 참 단단한 분이시죠.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는 그분의 기억되는 모습은 침착합니다. 정말 극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하에서도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그러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까지는 많은 꽃망울들이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 내는데 이르게 되죠. 정말 이유 여사께서 한 꽃망울 한 꽃망울을 애틋하게 보듬고 살피고 수많은 민주화의 수행자들 또는 희생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꽃피우게 하는 그런 어머니 같은 자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내 눈에는 보였어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라는 자원을 사장시켜놓고 그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인간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으셔서 6.15가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